안녕하세요. 굿데이 대부업체, 불법 대부업체가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들이 죽음으로 내몰린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걸 뉴스를 통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굿데이만의 전통, 무슨 전통이라는 걸까요? 한 달에 1,500만원에서 1,700만원 받아봤답니다. 되게 많이 받았네요. 이 정도 돈이면 어떤 수준일까요? 1,500만원? 대기업의 상무급 이 정도 받습니까? 상무급 이 정도 못 받습니다. 대기업의 한 전무급 정도 돼야 되겠죠. 전무급 정도 돼야지 이 정도 받을 겁니다. 대기업의 전무급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대표이사, 부사장, 그 다음쯤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사람 수로 따지면은 대기업의 예를 들어서 근무하는 직장인의 수가 임직원 수가 한 3, 4만 명 된다고 치자고요. 2만 명 된다고 치자고요. 그 중에서 전무급 이상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많아봤자 한 10명, 20명. 20명이나 치고요. 10,000명 중에 한 명인 거예요. 10,000명 중에 한 명 정도인 거죠. 0.1% 정도라는 거예요. 0.1%. 참 쉽지 않은 금액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을까요? 내 딸을 잡아다가 사창가에 팔아버린다고 그거를 하루에 60명 정도 하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들이 피해자라고 얘기하는데 피해자라고 하는 이들이 또 다른 누군가를 또 사기쳐가지고 했던 가해자면서 피해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한 명이 살해되고 두 명이 목숨을 끊어댑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대출 중개업이었답니다. 자신이 성사시킨 대출 중개 건수에 따라서 월 수입이 수천만 원까지 가능한 굿데이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계약이 성사될 때까지 전 직원들이 외쳤답니다. 그런데 지옥 같은 일을 겪었다는 거죠. 타인을 약탈해가지고 자신의 배를 채우는 구조죠. 제도권 금융에서 내몰린 금융약자들 상대로 대출이 가능한 상품을 추천해 주었고 상담자를 속에서 회사만 돈을 버는 계약을 이어갔답니다. 편법을 넘어서 불법으로 대출해주는 사기 대출까지 알선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출자에게 넘어갔답니다. 코로나로 급전이 필요했던 선량한 사람들이 사기의 피해자가 됐다는 거죠. 과거 굿데이에서 일했고 현재 또 다른 불법 대부업체의 대표라는 제보자는 금리 인하로 인해 불법적인 대출에까지 손을 댔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에게서 피해자들에 대한 미안함이 느껴지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법을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일 겁니다. 아주 잘 아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법적 처벌은 안 받는다라는 거죠. 대출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이 약탈의 현장을 방관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굿데이에서 일했던 이들은 잘못은 시인했지만 처벌을 받겠냐고 했을 때는 처벌은 안 받겠다고 했답니다. 충격적인 얘기죠. 알선해주는 대출 100만원에 대한 일주일 이자가 40만원이랍니다. 일주일 연장할 때마다 28만원의 이자가 추가되는 연이자 2000%가 넘는 불법 대출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 불법 대출 업체에서 일하는 이들의 대부분이 과거 불법 대출의 피해자였다고 합니다. 대출 사기를 당한 청년들이 빚을 탕감하기 위해서 불법 추심, 불법 대출 알선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거죠. 도박 습성하고 비슷하답니다. 일확천금을 노려야 되겠다. 황금만능주의, 부자만 되면 모든 건 다 해결된다. 이러한 욕심들, 탐욕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저렇게 쓰레기로 만들어 가더라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감히 이제 저 다큐를 보려고 하니까 겁이 나죠.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질지는 안 봐도 비디오일 겁니다. 마치 일본 드라마에 나오는 인생이 막장으로 내려가 있는 저 하층민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같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스스로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망가뜨렸다라는 거죠.
믿기 어려운 충격이죠. 왜곡된 돈의 맛, 마약과도 같은 자극적인 경제관념이 이들을 점점 이렇게 만들어 가더라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왕처럼 대접받는다. 멋있게 산다. 뭐 수억 원 하는 수입차를 끌고 다니고 뭐 수백만 원짜리, 수천만 원짜리 뭐 시계를 차고 다니고 비싼 레스토랑에 가서 밥을 먹는다. 아주 대단한 사람 대접을 받는다. 이런 것들을 꿈꾸면서 살아왔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원하는 대로 뜻대로 다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뭐 저도 잘 살고 싶고 여러분도 잘 살고 싶고 우리 모두 다 부자 안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목에 힘주고 다니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있다라는 거죠. 근데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현실이 냉혹하고 참혹하기 때문에 점점 바짝 엎드려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뭐 저도 보면 지질이 궁상이잖아요. 구질구질하잖아요. 제가 뭐 우아해 보입니까? 멋있어 보입니까? 대단해 보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생계를 꾸려간다라는 건, 밥벌이 한다라는 건 정말로 지지부진하고 지루하고 답답하다라는 겁니다. 재미가 뭐 있습니까? 일하는 게 재미가 어딨냐라는 거죠. 그 답답한 일에서 자기만의 재미를 찾고 보람을 추구하는 거지 정말로 재밌지 않다랍니다. 재밌는 일을 하는데 무슨 누가 돈을 줍니까? 재밌는 일을 하면 제가 대려 돈을 내야죠. 뭐 제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극단적으로 말씀드린 뭐냐? 자존심을 팔고 남한테 고개를 숙이는 대가로 월급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걸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내 성질 부리는 거대로 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월급을 받습니까? 못 받죠. 근데 저기 남들 사기쳐가지고 남들을 뒤통치고 궁지로 몰아가지고 내 돈 벌겠다라고 하는 놈들은 뭡니까? 사기꾼이고 양아치고 악마고 인간 쓰레기들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안 좋습니다. 안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무서운 그 대가를 치르는 거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오랫동안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돈을 빌리는 것도 무서워해야 되고요. 그리고 남들에게 돈을 빌리라고 저렇게 불법 대출 알선하는 일을 하는 것도 두려워해야 됩니다. 저런데 연루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스스로를 파멸로 끌고 가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서로를 내치고 서로를 약탈하는 청년이 아픈 나라에는 미래는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인간이 인간을 약탈하는 범죄가 암처럼 퍼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참 무서운 세상임을 우리는 명심도 명심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함부로 요행을 바라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